기미는 완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가 있긴 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가장 어려운 치료인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미가 발생하는 원인,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미는 환자분들도 고민이지만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환자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도 힘들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과 의사가 기미를 잘 치료한다라는 거는 우리 피부과 의사들 전문의들끼리 얘기를 할 때 능력 있다 판단을 하죠. 기미는 사실 가장 큰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커요. 생기는 사람이 생깁니다. 엄마가 기미가 있으면은 딸이 기미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제제들 먹게 되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외부적인 마찰이라든지 자극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에 접어들면서 멜라닌 세포가 좀 예민해지게 되고, 예민해진 멜라닌 세포가 외부적인 자극, 자외선, 호르몬, 약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만드는 게 기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는 완치가 되기가 어려워요. 멜라닌 세포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물론 예민도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색소 생성률을 좀 줄이거나 생성된 색소를 좀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 세포 자체의 성향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라는 건 되게 좀 어렵다라고 보고 관리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가 있긴 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이 들면 돼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면은 한 60대, 70대 되면은 기미가 많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멜라닌 세포가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없어지면은 기미 자체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죠. 대신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 자체는 많이 노화가 됩니다. 주름, 탄력 감소, 검버섯 이런 것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다 헷갈려 하시죠. 흑자, 기미, 검버섯, 잡티, 주근깨 다 다른 병들인데 기미랑 검버섯은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이제 환자분들은 그냥 얼굴에 생기는 얼룩덜룩한 것들을 다 기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버섯이나 흑자 같은 것들은 레이저로 제거하기가 간단해요. 특히나 애기들 생기는 주근깨 같은 경우는 레이저 한두 번만 해도 많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미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얇게 깔린 색소가 있어요. 여성분들 보면은 남성분들도 생기지만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진짜 기미인지 흑자인지 점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없으시죠. 의사들도 구분 못하죠. 피부과 전문의 정도 되면은 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요즘 많이 오시는 게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오세요. 본인이 이런 약도 써봤다가 심지어 밀가루 같은 것도 발라보셨다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무슨 세럼이라든지 기미 치료제, 연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오시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경우는요, 기미가 아닌 경우들이 더 많아요. 기미가 아니라 그냥 잡티라든지 약간의 흑자 같은 것들이 있거나 색소 침착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약간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자극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쓸 때 처음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기미가 확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병원 찾아오시거든요. 사실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보고 기미 홈케어 하라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애야죠. 내가 기미가 생기도록 태어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사실 어쩔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슬프지만은 타고난 거예요. 피부의 특성으로서. 근데 악화시키는 거를 막아야겠죠. 그러려면 1번 자외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레이저를 하면서 환자분 나가실 때 양산 쓰고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실 때마다 10만 원씩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 잘 바르시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얼굴을 막 문질러서 씻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피하셔야 돼요. 문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깨끗이 닦는다고 화장솜으로 막 문지르고 막 몇 번 씻고 화장 닦고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 자극들도 피하셔야 되고, 피부가 보습이 잘 안 돼 있으면 또 자극이 잘 되겠죠. 로션이나 보습제 같은 거 좀 잘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미 치료다 하면은 레이저 치료를 가장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레이저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레이저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미를 치료했는데 처음엔 좀 없어져요. 색소가 파괴가 되니까 없어지는데, 이 기미의 멜라닌 세포가 더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앵그리 멜라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화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하게 확 올라와 버려요. 치료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저 치료는 멜라닌 세포로 인해서 생성된 색소를 좀 파괴를 해주거나, 또는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좀 억제하는 쪽의 치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면 뭐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투여를 하거든요. 피부 장벽을 좀 개선시켜줘서 피부의 자극감을 줄여주게 되고, 색소 생성률을 낮춰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은 피부가 좀 건강해지면서 기미로 인해 생성된 색소들이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좀 환해지고 맑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미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기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색소성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기미가 좀 있구나, 또는 기미가 생길 수 있는 피부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이 좀 많아야 돼요. 이게 레이저의 파장을 고르는 거, 또 레이저의 빈도, 또 레이저의 강약,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랜 경험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기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